이번에 볼 건 뭐냐면 인구 이동의 유형. 국내에서 이제 우리 동네에서 바로 옆 동네로 이사 가는 경우도 있고 외국으로 완전히 나가는 경우의 이동도 있고 아니면 내가 서울 사람인데 저기 지방에 제주도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인구 이동의 그 형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몇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정말 쉬운 내용이거든요. 하나씩 보시면 잘 이해될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가자. 이동 범위. 어디까지 이동을 하느냐를 가지고 인구 이동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게요. 국가 안에서 움직여. 아까 말했다시피 뭐 나는 지방 사람인데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어. 아니면 난 서울 사람인데 또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됐어. 시골로 이사 가게 됐어. 국가 안에서 인구 이동이 일어나는 거 뭐라고 하겠어? 국내 이동. 국가 안에서 이동한다. 다음. 나는 이제 완전히 국가를 떠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여행을 가든 이민을 가든 어쨌든 미국을 가게 됐어. 아니면 중국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게 됐어. 이런 식으로 국가를 넘나들면서 이동하는 걸 국제 이동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다른 걸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동, 동기. 동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이동한 동기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가고 싶어서 내 생각으로 가는 거. 아니면 나는 이동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서 억지로 가게 됐어요. 이걸 이동 동기에 따른 분류라고 얘기하거든. 자, 이동 동기에 따라서 내 의지, 내 생각으로 갔어요. 내가 이번에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2년간 어학연수를 떠나게 됐어. 이건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거잖아요. 자발적 이동이라고 해요. 반면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가게 됐어. 이걸 강제적 이동이라고 하죠. 강제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가장 시험에서 잘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과거의 사례인데 아프리카에 있던 흑인들이 유럽의 백인들에게 강제로 잡혀서 끌려서 노예라는 이름으로 아메리카로 팔아 넘겨졌죠. 그곳에 가가지고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피땀 흘리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슴 아픈 사연. 흑인 노예들이 아프리카를 떠나서 아메리카로 가게 된 게 가장 대표적인 강제 이동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세 번째 또 다른 걸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동 기간. 뭐 한 달이든 하루든 1년이든 갔다가 돌아오는 거. 일정 기간만 이동하는 게 있고 아니면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완전히 영원히 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먼저 첫 번째, 일정 기간 동안만 이동하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시적 이동이다라고 얘기해. 오늘날은 일시적 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겠어요? 해외여행 같은 거 굉장히 많잖아. 그 다음에 어학연수나 유학 가는 거. 유학이라고 하는 거는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여행도 가서 즐기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 일시적 이동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히 이동하는 거예요. 국내든 혹은 국외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생기지 않는 한은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걸 뭐라고 하느냐? 영원히 이동한다. 그래서 영구적 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구적 이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다른 나라에 가서 정착해서 사는 이민이 가장 많이 나오죠. 이게 영구적 이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동하는 목적. 돈을 벌러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나는 건지 이동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게 세 가지로 인구 이동을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정치적 이동이 있어요. 정치적 이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전쟁을 피해서 떠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군이 침략을 해와. 가만히 있으면 총 맞아 죽거나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따리 싸가지고 가족들이 북한군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피난을 가요.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 이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저기 대표적으로 서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이쪽에 가면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시리아 내 내전, 국가 내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시리아를 떠나서 주변의 다른 나라, 뭐 터키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로 정말 목숨 걸고 탈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난민들의 이동도 정치적 이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날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 경제적 이동, 돈 벌러 가는 거.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살죠. 물론 조금씩 이유는 다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동이 경제적 이동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적 이동도 있어요.
오늘날은 거의 사라지고 많지는 않지만 과거에 보면은 영국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국가가 영국만의 크리스트교, 국교회라고 하는 걸 막 강요하니까 그것과 조금 성격이 다른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던 청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고 싶어 하면서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건너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는 종교적인 이동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도대체 이동한 이유가 무엇이냐 혹은 어디까지 이동을 했느냐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인구 이동을 크게 두 가지씩 분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거 단어가 이해 안 되는 사람들 빼고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하면 여기는 끝난 거예요.